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선, 김남은의 시사 남녀. 국민 라디오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우우. 예. 저희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계시죠? 계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시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김선 김남은의 시사 남녀는 앞으로 매주 이 시간 월요일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찾아뵐 텐데요. 한 주간의 시사 문제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저희만의 시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프로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 걸음 더. 네, 좋네요. 한 걸음 더. 미안해요. 아, 왜 이래요? 저를 이 국민 TV로 이끌어 주신 우리 나무님이랑 함께 하게 죄송해요. 되니까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국민 TV를 신나고. 끌고 들어오다니. 아, 왜 이래요, 진짜. 정말 신나고요. 앞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혼자 제가 이 시간 그 김선의 시사돌직구로 진행을 했잖아요. 혼자 진행하면서 힘든 점이 너무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어찌나 힘들어 하시던지 아마 3시마다 제 카톡으로 소주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다시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국민TV 저희 방송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방송에 대한 의견 실시간으로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네, 트위터에서 김선 또는 김남은으로 검색하셔서 멘션으로 주셔도 의견 주셔서 정말 괜찮습니다. 네. 다 받아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이 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 시사남녀 더 재미있는 프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김선 김남은의 사시남녀. 어디에 사시남녀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 편성표에 사시남녀라고 써있대요. 아, 나 미치겠어. 빨리 바꿔주세요, 피디님. 네, 시사남녀로 좀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마이크를 사이에 두고 앉아보니까 참, 정말 감회가 새롭군요. 진짜요. 네. 그동안 그래도 간간히 계속 이렇게 집회장 같은 데서 네. 우리 계속 만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빨갱이는 다 통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 맨날 보는 사람들만 있어. 어떻게 가면은. 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다시 저희가 방송으로 만나니까 너무 든든하고요. 네. 기쁩니다. 또한 김선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사돌직구라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혼자 진행하시면서 힘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공이 엄청나게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네. 네, 매일매일 뭐 근근히 어떻게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뭐 게스트분들이 계셔서. 뭐 이제 방송계에도 이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잠시 좀 지나면 이제 공중파에도 진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살 좀 빼고요. 참 다이어트는 좀 많이 잘. 다이어트, 지금, 한 달 휴가 갔다 온 동안에 완전 스탑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고요. 감사합니다. 제 근황, 별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국내 프로레슬링 복귀전을 했다가. 큰 시합 있었죠. 네, 큰 시합을 해서. 능곡 전통시장에서. 프로레슬링 대회를 했죠. 빅매치. 솔저강 선수와 3년에 걸친 대리브의 종지부를 끊는 대혈전을 벌이려고 하다가, 시합 시작한 지 10초 만에 오른쪽 10초? 발가락이 다시 망가지면서 경기가 좀 꼬여버렸어요. 좀 정말. 아쉽습니다. 아니 그거 이제 약간 돈 주고 봐야 되는 그런 빅매치다. 네. 그런 썰이 많았는데 네. 겨우 10초 만에. 그렇죠. 10초 만에. 아쉽네요. 그래서 10초 만에 제 몸이 망가지긴 했지만 경기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뭐 이끌어 나갔고요. 제 마음대로 좀 안 풀린 게 좀 아쉬운 거죠. 재대결은 언제 또 이렇게 재대결 이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이제 3년 동안 매일 쌓았더니 정들려고요, 막 진짜. 그리고 같은 댁에서 옷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네. 반스살깔이 뭔지도 안다니까 이제. 저 형 또 저거 입었다. 저 형 또 저거 입었어. 싫어. 고생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소팔 고춘자 이제 배일지 배현정의 계보로 있는 비부부 듀엣. 비부부 커플. 비부부 커플로서 시사 문제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46일 만에 단식을 멈췄습니다. 단식 농성을 이어온 김영호 씨가 오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오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네. 김남훈의 김남훈의 시사남녀. 뭐야, 이 단독 진행 욕심. 아니, 당신 같으면 이 프로그램 단독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 같아도 안 하고 싶어.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풀던 날입니다. 네. 바로 그날의 풍경인데요. 46일 만에 이제 단식을 푸셨는데 39일째 되던 날 이제 병원 실려가시고 네. 이제 병원에서도 뭐 미음이나 그런 것은 거부를 하시다가 46일 만에 단식을 풀던 날에 광화문 풍경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 어떻게 될지 이런 주제로 갖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유민 아빠가 그동안 해왔던 46일간의 어떤 그 단식하는 동안 있었던 일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2014년 7월 12일이었죠. 이때 새누리당이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회담 3자 협의체 구성 및 태스크포스 협의 참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 나와서 뭐 가부 어떤 의견을 내달라 이것도 아니고 아예 참관 자체를 거부를 하면서 이틀 뒤인 7월 14일 날 김용호 씨 등 유가족 15명이 무기한 단식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단식에 합류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좀 단식하는 입장에서 슬픈 소식이었죠. 7월 30일 바로 17일자에 그 730 재보선 선거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새누리당 측 국회의원들이 이제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8월 1일 날이었죠.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본관에 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서 뭐 노숙자 같이 저러고 있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의 막말을 해서 큰 논란이 됐고요.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과다한 정치 공세라면서 이제 거부를 해서 국정조사 청문회가 파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8월 7일에는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제대로 단식을 하면은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 네. 벌써 실려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유민 아빠의 단식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품는 그렇죠. 그런 막말을 하기도 이분 했죠. 같은 경우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과문을 보면은 의사로서 건강을 걱정해서 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게 걱정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과문을 올렸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민 아빠의 단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던 와중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바로 그 8월 14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15일 김용호 씨가 서울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 대회에 이제 구차를 타고 와서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16일 날 바로 또 유민 아빠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만나는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그 유민 아빠가 교황님 손을 잡는 그 광경은 참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네. 정말 이렇게 울컥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교황님 가신 다음에 교황과 달리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만나지 않는다. 왜 못 만나요? 왜 못 만나요? 바빠서 그러신대요. 바빠서. 네. I'm so busy. 네, 그분이 What? 바쁘셔서 네. 이제 세월호 유가족 못 만나신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 잠깐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교황님은 4박 5일 동안 안 바빠서 세월호 유족들 그렇게 많이 만나셨겠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자, 그리고 8월 19일이죠. 37일자에 때가 됐을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께서 이제 내가 단식할 테니 제발 그만두시라 하면서 또 농성에 단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김영호 씨를 이제 설득을 하시다가 안 되니까 이제 같이 단식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이제 김영호 씨를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용서해달라. 네, 용서해달라. 그리고 드디어 8월 21일 김영호 씨 그 유민 아빠 단식 39일 차 되던 날에 정말 상태가 너무나 악화되신 나머지 병원으로 실려가셨죠. 네, 실려갔죠. 네. 그리고 8월 22일 40일 차가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너무 바빠서 자가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참나, 아이고.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유민 아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다가 네. 드디어 이제 8월 28일이죠. 46일 차에 김영호 씨가 이제 단식 중단을 표명을 했죠. 유경근 대변인 등이 이제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단식을 멈추게 됩니다. 네. 즉 이 싸움이 단식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도 계속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단식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게 진짜 끝이 아니고 네. 정말 이제 더 긴 싸움, 정말 세월호 특별법과 이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긴 싸움을 준비하시는 이제 모양새로 들어갔는데요. 그날 광화문 계셨죠?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다녀왔었고 또 제가 가기 바로 직전에 손님이 다녀가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갱이들 왜 다 거기 왔다. 그러니까 광화문 가니까 저 광화문 3일 동안 나가 있었는데 단식 네. 이제 끝나는 날 하고 나도 트친 패친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5만 사람들 다 모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3일 동안 가 있었는데 정말 모든 분들 다 만나고요. 이제 서로 이제 아이디만으로도 이제 그렇죠. 누군지 다 알겠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누군지 다 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에 잘 띄어요? 소개를 안 해도 돼. 그냥 저는 아주 누가 봐도 평범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의 몸매에 표준 사이즈 얼굴을 갖고 있는데. 저기 나무님 네. 광화문 가니까 이 세종대왕님 네. 동상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게 당신이야. 랜드마크야 랜드마크. 사람들이 다 이제 광화문 나 여기 어딘데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다 저기 김남훈 씨 옆에 있거든. 이 랜드마크였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광화문의 그 네. 3대 랜드마크로 이제 나무님이 계속 이제 광화문 계셨고 이제 마지막 나무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제 네. 제가 있다가 이제 학교에 있는 애 데리러 가야 돼서 갔는데 참 아무튼 간에 이 한국 사회의 지금 이 갈등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이런 갑론을박과 갈등들이 이 광화문이라는 장소에 딱 집약된 느낌. 그렇죠. 네, 정말 그 기운이 너무 강하고 너무나 많은 말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참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슬픈 중앙 분리대가 아닐까. 네. 정말 슬픈 곳이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세종대왕님, 이제 이순신 장군님 동상도 있고 예쁜 꽃도 심어져 있고 분수도 나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참 예쁜데 가까이 가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 모든 갈등들과 슬픔들, 특히 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제 네. 지원하는 분들, 단식하는 분들이 모여 있어서 정말 정말 마음 아픈 현장이 광화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니까요, 이 가운데 이제 그 단식장 가운데를 보면은 이제 유가족 분들이 계시고요. 또 서명 받는 곳, 네.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동의 서명 받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가니까 우리 특치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자원봉사 하시려고 또 이렇게 단식하면서 단식 3일째 이러면서 기운 하나도 없는데 서명하고 가세요. 이러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유가족 분들이 이제 많이 TV에서 보던 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의원님, 네.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그 천막을 중심으로 해서 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쪽으로 해서는 이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그 단식 농성 계속 네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상대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새정치 소속 의원이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뭐 네. 힘내세요 뭐 이런 말도 하고 가는데 좀 그 정의당 쪽은 약간 사람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이제 아는 척도 아는 척도 해드리고 하고. 네 그랬고 단식 농성 중단하기 이게 이틀 전에는 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맞아요. 폭우가 내렸었죠. 네. 그런데 그 이제 천막이 하얀 천막이 이제 튼튼한 것 같아도 굉장히 이게 물을 먹으면 네. 점점 무거워져서 주저앉잖아요. 처져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 천막도 한번 이렇게 앞부분이 무너지기도 했고 또 이렇게 단식 동참하시는 일반인 분들 천막이 또 무너져서 또 고생 많이 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어버이연합 우리 아버님들 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아니 그분들은 누가 봐도 딱 어버이연합이신데 꼭 이렇게 노란 세월호 리본을 꼭 달고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야, 일종의 위장 전략이구나. 몰라. 모자에도 달고 있고, 그 아버님들 이렇게 모자 쓰시고, 이렇게 셔츠 카라에 요런 거, 이렇게 동그랗게 목걸이 같은 거 달고 다니시잖아요. 거기에도 노란 세월호 리본 달고, 이렇게 붙이면서 살살 다니시다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유가족들 단식에 동의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한마디씩 이제 거친 말씀들, 하고 가세요. 뭐, 문재인 의원 천막을 이렇게 확 젖히면서. 아, 그래요? 문재인 어딨어? 뭐 이러고 나도 부산 사람들 얼굴 좀 보자. 뭐 이러시는가 하면 못 쉬게 하려고. 못 쉬게 하려고 밤에
야. 밤에 이제 한 11시 반 대단하다. 넘으면은 이제 문재인 의원도 천막 닫고 네. 이제 이불 덮고 주무시는데 그거를 보겠다고 그 닫아진 천막을 이렇게 네. 거의 찢을 듯이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젊은 친구들 자유대학생연합인가요? 네네. 네, 그런 젊은 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을 받으시면서 또 이제 일민미술관 앞에 쪽에는 어버이연합이나 뭐 네. 그런 분들이 확성기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 들어봤어요. 조금 궁금했어.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머지? 들어봤죠. 다. 네, 근데 뭔가 내용이 없고 어떻게 다 욕이에요? 그 뭐냐면은 그 원초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죠. 아. 예, 뭔가 메시지를 실어서 이야기를 하기 좀 힘드니까.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 근데 너무 노골적인 막 숫자 욕은 물론이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너무 심한 욕이 많아서 아 진짜? 아니, 한번 해주세요. 아니 못하겠어요. 나름 상상하세요. 지금 김선님이 이제 광화문 광장 가셨다가 너무 험한 분들을 만나서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착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렇죠. 같이 이제 단식에 참여하면서 그 현장을 지켜줬던 그 시민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분과의 인터뷰 한번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 광화문 농성정에 와 있고요. 여기서 9일째 단식하고 있는 시민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사시는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익명으로 하시는 게 좋은가요? 예, 익명이 편하니까 그냥 광화문의 광씨로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씨. 예. 우리 광 선생님 오늘 며칠째 단식하고 계신 거죠? 예, 제가 오늘 9일째 단식 중입니다. 9일째요? 예. 아, 괜찮으세요? 예, 아직 견딜만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처음 이 단식에 내가 같이 참가를 해야겠다. 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일단 무조건 저희 유민희 아버님이신 김영호 씨를 네. 살려야겠다. 예, 뭐 정치인들의 힘도 중요하고 뭐 많은 시민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냥 그 앞에 가서 일반 시민으로서 아버님의 고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같이 느껴야 아버님께서 그래도 저희들을 보시고 힘을 얻으시고 기운을 낸다. 예, 기운을 내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9일 동안 그 단식을 하셨는데 예. 여러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예. 오고 가고 그러셨는데 예,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던 것이 뭐냐면 보수단체 분들의 그 시위, 예. 먹방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보면서 그냥 너무 한심하고 네. 정말 저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 맞을까? 뭐 어버이 연합, 뭐 무슨 엄마 부대, 무슨 기타 등등의 이름들을 가지고 모였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어버이고 엄마고 아빠고 할아버지이기 전에 정말 사람일까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 분노했습니다. 음식 냄새를 풍기면서 먹던가요? 그 근처를 가면 음식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뭐 치킨 냄새, 뭐 어제인가 그젠가는 뭐 짜장면 냄새도 났고요. 근데 그 근처에 저희가 이제 접근을 못하게 경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제 촬영하러 갔다 온 형 같이 이제 여기서 같이 봉사하는 형한테 들었는데 이제 근처에 가면 냄새가 또 나고 뭐 네. 이게 뭐 퍼포먼스인지 시위인지 모르게 그냥 정말 식사듯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그게 정말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 11시에 공식적으로 유민 아버님, 예. 김영호 씨가 단식을 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농성장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일단 다행이다라는 분위기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예, 다행이고 그러면 이제 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단식을 그만두실까 그게 이제 일단 궁금했고요. 네. 예, 맨 처음에 들은 게 한 8시 전후 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예, 한 11시 전경인가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만두실까. 네. 그리고 지금 뭐 같이 나와서 단식을 하고 있는 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알기로 11차라고 들었는데, 그럼 그 문 의원은 단식을 그만둘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단식을 하시는 분들, 일반 시민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실까, 뭐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단식이 풀려서 다행이다. 예, 이렇게 하신 말씀한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또 다행이면서 또 동시에 이제 약간
뭐 화장실 갔다가 안 닦고 나온 기분이랄까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아버님이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정이 됐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성사가 돼서 단식을 그만두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김용호님의 어머님의 병환 그리고 둘째 딸인 그 유나 양의 그렇죠. 걱정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님께서 다른 투쟁 방법을 찾겠다. 단식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만뒀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법이 합의가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찜찜함이랄까 뭐 아쉬움 그런 게 지금 같이 남아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호 씨가 광화문에서 만난 그 광화문 광씨. 광씨. 근데 9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말을 잘하죠? 그러니까요. 네. 무슨 밥 세 끼 먹은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해. 네, 아무튼. 저도 하루 정도 단식을 해봤었거든요. 릴레이 단식. 그 탁정 PD가 저를 지목을 해서 그 인간 나한테 릴레이 단식 시키고 아이스 버킷도 시키고 아니 인간 좀 돈을 던져 돈을 돈 되는 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왜 맨날 쓸데없는 거. 왜 그래?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힘든 거를 왜 시켜? 그래서 고생스러운 거 하긴 했는데 저는 제가 뭐 3끼 정도는 굶을 수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첫 끼를 굶었을 때는 뭐 괜찮은데 2끼 그러니까 점심때를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뭐랄까 사람이 약간 좀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다가 6시 7시 넘어갈 때는 이 분노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내 앞에 맛있는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맛있는 냄새 풍기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10시가 되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걔를 먹어야겠다. 사람을 잡아먹자. 까짓거 한 명 정도 잡아먹을 시기내에 막 욕구가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 인구 4,800만 명인데 그중 하나 내가 먹어도 까짓거 증거도 안 남아. 다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저도 이 건강 때문에 한 3일을 단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첫날은 뭐 그런 대로 그냥 그래요. 뭐 책 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둘째 날 오후가 되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나면 치킨 계속 먹는 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3일째 되던 날 되니까 진짜 성격이 까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일, 4일 단식을 하고 이제 다시 보식 기간을 하는데 그 기간에 이제 서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폭식했구나. 네, 그랬다가 이제 다 뒤집어 아파가지고 병원 가고 그런 적 있어요. 아무튼 참 대단하세요. 어떤 신념이 있고 뭐 그리고 남의 일인데도 이렇게 적극 내가 어떤 마음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몸으로 동참을 해서 이런 고통, 이런 아픔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 너무 대단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광화문 광씨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단식이 유민 아빠 46일간 단식 끝났고 또 문재인 의원 10일간의 단식 같은 날에 이제 끝났고 이분도 이제 이날 단식을 푸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하셨는데 단식을 풀면서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개운하지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뭔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새누리당 입장은 그대로고 뭐 재협상이나 어떤 다른 뭐 그런 추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그날 오전에도 그렇게 입장 표명을 새누리당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찜찜한 마음으로 이게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저는 사실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유민 아버지 그러니까 김용호 씨의 그 굳은 의지를 당연히 믿고 있는데 그 부모된 입장에서 그 첫째 아이를 그렇게 보낸 입장에서 아버님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20일, 30일 넘어가는 시점에서 특별법을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첫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조금만 며칠 더 참으면 그 아이를 드디어 만날 수 있다. 근데 그 시점에 정말 그 둘째 아이가 잘 나타났다고 봐요. 그 병실에서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첫째 아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둘째 아이를 좀 잘 키우자. 얘를 계속 사랑해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셨겠죠. 그러니까요. 그 묘한 경계선, 자신의 굳은 의지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같은 그 묘한 경계선상에 있던 것을 어쨌든 간에 그 둘째 아이가 잘 잡아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둘째 딸 유민 양 동생이 아빠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뭐라고 짠했죠. 설명을 할 네.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전에 이제 한겨레 21에 그 기자님, 다른 기자님이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 아버님들이 이제 십자가 메고 전국 순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아버님들이 십자가를 메고 정말 이렇게 쾌활하게 다니신대요. 막 힘들어도 네.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뭐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다니시다가 특별법 얘기가 나오니까 아버님들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유가족 중에 하나가 분신이라도 한번 해줄까? 이런 얘기를 마치 그냥 일상적인 얘기처럼 나무님이랑 저랑 뭐 나무님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기자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버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랬다는데 정말 자식을 그렇게 갑자기 수학여행 간 아이를 갑자기 잃어버린 그 네. 부모님들의 심정이란 거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진짜 네. 어떻게 그렇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님 말씀하시는데 부모 돌아가신 거하고 자식 잃은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다르죠. 이 아픔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님에 대해서 아빠의 자격 운운하면서 뭐 이혼했지 않냐. 뭐 국궁이 귀족 스포츠인데 막 그 월 3만 원. 국궁을 아니 얼마나 네. 저기요 국궁이 귀족 스포츠면 저기요. 네? 골프 같은 경우는 만국 스포츠죠. 그 장난 아니죠. 골프 치는 사람들은 다 큰일 나겠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짚어볼 것이 사실 단식이라는 어떤 투쟁 방법이 시효, 유효가 지난 투쟁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좀 예전에 하던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그 SNS 그 데이터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 최근 일주일 동안 SNS에서 어떤 것들이 화제가 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그 추석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요. 트위터에서 18만 1000건, 블로그 5만 건, 도합해서 약 23만 건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추석. 역시나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 단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자, 안 하던 걸 해보려니까 좀 버벅대죠. 이해해 주십시오. 전문가스러워라. 전문가 같아. 자, 단식으로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은 94만 3천 건이 나옵니다. 94만 3천 건. 즉,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단식이라는 게 얼마만큼 화제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단식이란 키워드에서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중단하다. 즉, 김용호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두 번째 연관 검색어가 문재인. 세 번째가 이승환. 네 번째가 정치. 다섯 번째가 투쟁이 되겠습니다. 네. 즉, 김용호 씨의 단식이 결코 일회성 이벤트였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휘발되는 주변에 뭐 관심을 끌어오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또는 유가족들만을 위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이름으로 검색해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빅데이터 나오는 검색량이 약 28만 건 정도가 나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78만 건이 나오거든요. 유민 아빠로 검색을 해보면 45만 건이 나와요. 와우.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3분의 2 수준의 지난 대선 야당 후보보다 더 많은 어떤 그 의견들, 이슈들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유민 아빠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식이 그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였다고 하면은 이제 네. 옛날의 단식은 이제 뭐 민주화 투쟁하던 뭐 정치인들의 단식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뭐 민주화 발전에 대단히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단식은 유민 아빠의 단식 그리고 네.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단식은 의미가 좀 다른 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자식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고등학교 어린 자식이 수학여행 간다고 했는데 침몰된 배에 갇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또 10명은 또 시신조차 찾지 그렇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왜 이 어떤 사건이 단식이기 일어났는지 때문에.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가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안 지키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본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시위는 대통령을 위한 시위입니다. 어용 시위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네, 이거 친어용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장난 경찰이 아니다. 지켜주는 거죠. 다 친박이야, 막. 네, 우리 다 친박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미치겠다. 제가 보기엔 아니,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님 약속 지키라고, 대통령님 힘내서라고 하고 있는 건데. 힘내세요. 그러려고 청와대 가는 거지. 그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대통령, 게다가 또 우리 그 대통령님은 네. 신뢰 정치. 그럼. 막 늘 믿고 말씀하시듯이 있어요. 이제 가장 나쁜 정치란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 힐링 캠프에서도. 지금 약간 성대모사 하려다가 말았어. 안 소심하게. 안 비슷하면 어떡해. 아무튼 그렇게 약속의 정치인, 신뢰의 정치인 네. 이미지로 이렇게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그런 분 약속 못 지키게 하는 우리 이 아랫분들 새누리당.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지금 그 세월호 유족분들이 밀고 있는 거, 푸시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 기춘이 오빠가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약속 뭔가 정보 지키도록 왜곡이 해줘.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해를 잘 하시고요. 네. 아무튼 그 김선 김남훈의 시사나면 앞으로도 세월호 관련해서는 쭉! 매주 매주. 계속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네. 그 세월호 이슈 계속 짚는 게 JTBC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아무튼 광화문에서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많이 만났는데 또 응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두 분 다 모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지하철을 타고 2시간 동안 오셨는데 길을 잘못 드셔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헤매셨대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의원 만나러 왔는데 문재인 의원이 이제 단식 접고 병원으로 그 김영호 씨 계신 네. 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나시고 그냥 그 천막 앞에 앉아 계시다가 네. 가셨는데 이제 뭐 생수 같은 거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드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식장 돕겠다며 자리 지키던 분들 또 트위터로 계속 그 단식장 소식 알리시던 진짜 특치님들도 대한민국 정말 멋있는 사람 너무 많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우리 잘 그러니까 될 수밖에 일단은 없어. 싱글들은 거기 가서 짝을 찾아야 돼. 남자 여자 거기 가서 짝을 찾아. 맞아, 일단 맞아. 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됐어. 그지. 왜 광화문 가서 짝을 찾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3부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 힘내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